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의 끼릿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 보장 그리고 매우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린이 분들은 올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주식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듣는 거는 재미도 있지만 진짜 유용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언제든 써먹을 지식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게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지금쯤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밥을 먹다 혀를 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뭔가 뭉뚱그려지는 그런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 착각이 아닌 팩트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목적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 주식시장에 계셨다고 해도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큰 사건이 터졌다. A라는 사건이 터졌으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이제 진짜 만들면서 와, 이거 진짜 어디에도 없는 컨텐츠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걸 막 찾았거든요. 올해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없나? 근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뉴스만 정리해주지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만들게 되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많이 보기엔 아까울 정도입니다. 네, 좀 아깝다. 그래서 소문내지 마시고 우리 기린이 분들만, 저희 구독자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땡 뉴스 나왔을 때 진짜 수혜는 땡땡 기업인데요. 그거 아닌데요.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수혜주를 찾고자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레벨 5 기린이 분들이신데 레벨 5에서 아마 레벨 6이나 레벨 7 정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0년 1월에 이제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타종 팽수. 네, 팽수가 타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팽수가 그때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타종을 EBS 연습생 팽수가 국민들과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이런 행사가 없겠죠.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종을 어떻게 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1월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든 것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주라는 게 같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팽수가 관련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팽수에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엔젤이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예스24라는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1919년 이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최고점. 이때가 팽수 열풍이 불면서 유엔젤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스24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2019년 말에 안 올랐는데 이때만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만 보면은 유엔젤만큼은 아니지만 오르긴 올랐는데 최근은 카카오뱅크 상장 때문에 예스24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뭐든 현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뜨네? 그러면은 관련된 주식이 있나? 예를 들어서 B의 깡이 뜨네? 그럼 관련된 주식이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9년 KBS 이제 12월 31일 저녁이 되면 이제 새해가 바뀌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는데 2020년 첫 방송사고가 이거였어요.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인데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런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인 첫 환자 확인. 그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고 1월 24일 뉴스네요. 이제 그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으로 오지 말고 이 질병관리본부 1339에 문의하여 주세요. 그때가 시작이었죠. 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관련주를 딱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생각나는 게 뭐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근데 여기에 대한 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보시면 50이라는 기업이 진짜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거의 5배가 올랐죠. 이런 미친듯이 상승을 했는데 팩트는 50은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50은 참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가요? 재미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0은 몇 년 전에 마스크를 잠시 영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은 마스크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깜짝 파티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투자자분들은 잠시 급락을 했다가 뭔 상관이야 50이 마스크 관련주인데 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비이성적인 시장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뉴스 봤을 때 1월 초였죠. 한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도 3월에도 계속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바로 빠르게 판단을 한다면은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생각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순히 뭐 뉴스에 뜨면은 이렇게 뭐 바로바로 사고 팔고 이런 거는 트레이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같은 뉴스를 보고 이거는 사안이 큰데 이건 한 몇 개월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개개인의 능력이겠죠. 근데 그거를 뭐 무턱대고 본인의 생각을 무조건 믿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은 위험하죠. 만약에 내 생각이 틀리면은 쪽박이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어쨌든 마스크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또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실제로 팔지도 않는 50이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걸리면은 뭘로 판단을 하죠? 네, 진단키트로 판단을 합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 아주 기염을 토해냈죠. 15배 정도 올랐나요? 15배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1월이면 한 이맘때쯤이네요. 이맘때쯤에 이런 진단키트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시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몇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그 당시에 사서 3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아도 그게 얼마예요? 거의 2배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이게 상황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전 세계가 물들어가면서, 그리고 시즌의 기술력이 딱 맞아 떨어져가면서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떨어지고 있죠. 제가 시즌 또 몇 번 다뤘지만 더 이상은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너무 장기적인 게 될 거고 예전 전 고점이 갈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투자하세요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 2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다들 기억나십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그 전에 했었고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4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었죠. 이제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관련주가 생겼죠. 네, 관련주가 생겼습니다. 이 기생충을 만든 회사 바른손 E&A,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들고 있는 바른손이라는 기업, 이렇게 둘이서 아주 쭉 이게 얼마야? 2,000원에서 7,4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배가 넘게 올랐네요. 영화 하나로. 그런 식으로. 그때 기억납니다. 아마 계속 상한가라서 뭐 사지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상한가로 올라가서 쭉쭉쭉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네, 올라간 만큼 그대로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볼 때, 그러니까 첫 뉴스가 나오고 뭐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미 늦었어요. 남들이 다 보고 그런 상황이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서 한번 물리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평생은 아니겠죠. 언젠간 오긴 오겠지만 저때 물리면은 그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때 코스피랑 지금 코스피랑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그냥 이때,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쯤 뭐 거의 돈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투자는 여기 위에서 살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알면은 이미 그때는 늦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식시장을 이렇게 떠나지 않으면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첫 뉴스가 뜨자마자 빠르게 판단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거 괜찮을까라고 하고 매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은 괜찮나, 하지만 이미 뭐 상한가 뭐 한두 번 갔어요. 이미 한두 번 간 상태에서 뭐 이미 한 40-50%는 그냥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설거지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는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런 거는 바로 이렇게 꺼져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계단식 하락으로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덤덤덤덤 떨어지죠. 이때 코스피가 안 좋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데드캣 바운스 그런 거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18일이죠. 대구에서 신천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그렇게 빵 터지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주 플러스 마스크랑 아까 진단키트였죠. 거기서 더해서 이제 KM이랑 또 마스크, 진짜 이 회사는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되게 웃기죠.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진짜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다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큰 사건이니까, 그때 이제 2월이거든요. 2월이면 여기쯤입니다. 여기에 샀어도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같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이냐. 실제로 KN 같은 회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았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뭐가 좋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호흡기로 이렇게 숨쉬면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병동 같은데 그냥 이렇게 환풍기가 다 있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서 다른 옆 호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 우리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진 않지만 만약에 담배를 핀다면은 만약 윗집, 옆집 그런 데가 하수구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안 되겠죠,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만드는 게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음압병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정바이오라는 기업은 음압병동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뭐 투자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관련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사람들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로바로 생각해내서 이런 걸 매수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한 2월쯤 한 여기쯤이었네요. 이렇게 쭉쭉 올라왔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뭘 했죠? 네,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이렇게 개학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이버가 아닌데? 온라인, 사이버 하니까 뭔가 되게 올드해 보이네요.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가 올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육이죠, 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NE 능률, 이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육체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영위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랑 이제 그런 관련을 해서 이제 슬슬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건들면서 이제 미국, 중국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또 재밌는 일이 있죠. 이때는 유니온이라는 기업과 현대사료라는 기업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뉴스가 나왔을 때도 여기였지만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질수록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은 뭐냐? 히토류라는 기업 관련인데요. 히토류가 뭐죠? 네, 희귀한 광물이란 뜻입니다. 희귀한 광물,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좀 희귀한 광물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광물은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그 희귀한 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땅에 많이 박혀 있는 게 당연히 땅덩이가 큰 중국에 많아요. 그런데 그게 파면 팔수록 환경오염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 환경오염 때문에 파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환경오염을 조금 신경 안 쓰는지 그런 것을 파고 있어서, 그 다음에 미국이 그걸 가장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거다. 실제로 무기로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카드를 맨날 만지작 한다고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그 히토류 관련주인 한국의 히토류를 다루고 있는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생각하면 정말 쉽게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 히토류가 미국이 필요할까요? 네, 딱히 당연히 영향은 아마 거의 1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현대사료라는 기업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현대사료,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 사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료가 갑자기 왜 필요해?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엄청난 대두, 옥수수, 이거를 생산을 합니다. 콩과 옥수수를 생산을 하죠. 그런데 그걸 다 수입해가는 게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이 니네 거 안 사 라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너희한테 안 팔아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거 쓰지 않겠냐 해서 현대사료가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그 발상도 재미있고, 네, 그리고 뭐 그때마다 또 다릅니다. 뭐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겠지? 아니요. 항상 또 그 세력이란 사람은 새로운 걸 또 발견해내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발견돼 있던 거는 이미 주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걸 또 발견을 해서 뉴스를 띄우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어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죠. 코스피가 1470인가요? 그때 그 정도까지 1470. 지금의 거의 반이네요. 네, 그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제로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 무제한으로 푼다.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안 쓰니까 그냥 돈을 막 찍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돈 좀 써, 제발 돈 좀 써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막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같이 기릿이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원래 다들 100만 원씩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생활하던 그 물가가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갑자기 하늘
하늘에서 너희 100만원씩 더 받아 라고 해서 재산을 다 2배로 불려줬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물가가 무조건 2배로 뛰게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달러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북한 돈 안 쓴다. 달러가 기본적으로 다 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썼던 그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사용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날이 코스피랑 그 다음에 나스닥 그런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저점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렇게 저점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나스닥과 이제 코스피가 그때부터 주구장창 정말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도 한 10년 뒤쯤에 또 한 번 더 금융위기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10년 위기설이란 게 있거든요. 그때 오면은 또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이땐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20%씩 찍혔어요.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마이너스 28% 하한가를 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있죠. 이게 하한가 갈 일인가 싶은데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9% 이렇게 찍힌 종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가 이제 또 그때 뭐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가 저점이니까 나중에 혹시 10년 뒤쯤에 또 폭락장이 오면은 그때 그것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로 개막 미뤄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림픽을 당연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지만 1년 미루자 해서 이제 내년 2021년으로 미뤘는데 지금 또 솔직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관련주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4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올림픽 관련주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JTC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 면세점 기업입니다. 일본에서 면세점을 영위하는데 저는 이때 되게 좋게 봤거든요. JTC가 그때 2019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JTC가 되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코앞이니까 이때 좀 올려보자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를 한다면 JTC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문제고 지금 현재 JTC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엄청난 큰 리스크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그 올림픽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올림픽을 하면은 사람들이 뭘 바꿔야 돼요? TV를 바꿔야 돼요. 그게 진짜 있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그게 진짜 있기 때문에 그 올림픽 기간 아니 월드컵 기간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중에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크니까 아니고 그런 중소형 디스플레이주 있죠. 그런 회사들은 조금 주가가 움직이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진짜 기어가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날 때 있죠. 초행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탔는데 마침 이제 거기를 지나야 되는 경우 그럴 땐 진짜 기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했는데 여기에도 관련주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CCTV죠. CCTV가 오를 확률이 꽤 있습니다. 뉴지랩이라는 기업과 아이디스라는 기업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투자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그때 이제 민식이법이 나오면서 그럼 CCTV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아니면 카메라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필수로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쿠팡 같은 경우에는 360도 카메라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또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박스로 보여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운전한 사람의 시각이랑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각이면 더 넓게 보이는데, 사람의 시각은 원래 또 그렇게 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블랙박스 같은 게 더 이제 고도화되고, 더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CCTV도 여기저기 설치하게 될 거니까, 이런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자, 총선 하면 또 뭐죠? 네, 대선주죠, 대선주. 정치인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정말 특이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남선알미늄이라고 이낙연, 그 다음에 한창지지 같은 경우는 황교안, 황교안과 그 다음에 이낙연이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이낙연이 결국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보셔야 됩니다. 승리한 날이 4월이었죠. 그때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뉴스에 사고 파는 그런 주식을 할 때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이 뭐 몇 월 며칠에 컴백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몇 월 며칠에 우리 뭐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더라.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뉴스가 뜨면은 그 전에 이미 다 올라가고 그 뉴스가 뜨기 전날, 전전날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들고 있으면서 야 방탄소년단 이렇게 떴는데 왜 주가는 내려가?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건 다 정해진 미래에 맞춰서 사람들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거는 4월이었는데 여기 한창 지지를 보시면 한 2월쯤부터 쭉쭉쭉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지만 정 고점을 회복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낙연 승리가 거의 100% 점쳐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이 승리를 해서 이렇게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둘 다 박살이 난다라는 거를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는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4월 20일 국제 유가 대폭락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어요. 유가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과장을 못해서 여기 SOL로 갑니다. SOL에 가서 기름 5만원치 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름을 이렇게 5만원치 넣어줘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돈을 줍니다. 2만원을 딱 줘요. 왜 2만원을 왜 줘요? 아 이거 2만원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기름 넣으러 오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마이너스 유가라는 겁니다. 기름을 샀는데 기름 플러스 그 위에 돈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돈 안 줘도 된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비행기가 멈추고 모든 차가 멈추니까 기름이 말 그대로 남아 도는 거죠. 기름을 저장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유 선물 ETF를 보면은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회복을 못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선물 특성상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원래 계좌가 계속 녹게 돼 있습니다. 계좌가 이렇게 녹아서 지금 유가가 다 회복을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SO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바닥을 말 그대로 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뉴스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반도 상공 등 미국 정찰기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그런 뉴스가 아니라 일본에서 갑자기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믿었죠. 김정은 진짜 죽었나봐. 어디 아픈가봐. 뭐 심혈관을 했다. 뭐 김여정을 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가 올랐죠? 바로 빅텍과 스펙콕,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전쟁이 나면 오르는 주식이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4월. 뭐야? 둘 다 여기에요. 뭐야? 이 뒤에 이 크고 아름다운 ICBM 발사대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만 해도 상한가를 거의 2번씩 간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5월 20일 만에 공개활동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어요. 김정은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작전인가? 아니 그 작전도 요즘 미국이랑 같이 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작전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지는 모르죠. 저도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공개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전날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뭐 CNN에서 죽었다는데 아니 어디 아프다는데 그런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이제 사람들이 급기야 그런 말을 해줘. 저거 대역이다. 이게 뭐 손에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런 거 있죠. 애가 좀 근데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긴 한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이렇게 쭉 이거 보이시죠? 갭으로 하락한 거.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거의 바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한가를 맞았죠. 그런데 또 다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5월에 미국 경찰 강압 체포에 흑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막힌다라고 했는데 이제 백인 경찰관이 이렇게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다시 또 주가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걱정과 무관하게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그리고 이제 찬성 2878표 반대 1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말 그대로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하나의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나면은 뭐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또 생겨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샘표라는 기업과 동원수산이라는 기업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아까 그 사료랑 비슷합니다. 그 샘표 같은 경우는 대두죠, 대두. 샘표 뭐 파는지 아시죠? 우리 그 연두라는 조미료 팔고, 그 다음에 우리 음식 파는 회사입니다. 그 샘표에서 이제 콩이나 그런 걸 하니까 이 회사가 수혜를 보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동원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면 물고기 때문에 이게 또 오르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동원수산 여기 피레침 보이시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거. 네, 이날 이 거래량 터진 날. 이날이 그 뉴스가 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줄어든. 신기하죠? 네,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이 미국, 중국이 뭐 어류랑 그 대두로 싸운다고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출렁이는 게 네, 비이상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장을 보여줍니다. 뉴욕 증시가 드디어 나스닥 첫 만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 뭐죠? 이 크고 아름다운 폭발. 네, 바로 우리의 남북 연락사무소 뭐 뉴스에서는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돈이 뭐 몇백억인가? 몇백억이 투자된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김여정이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아, 미친 일이 일어났죠.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이때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대북주와 별개로 그래도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트럼프랑 좀 뭐 약간 핀트가 어긋나긴 했어도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 난리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그리고 빅텍이라는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아주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ICBM의 그 모양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스페코라는 기업은 계속 올라왔네요. 계속 올라왔고, 그다음에 빅텍은 이제 좀 ICBM 발사대를 이렇게 만들고 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쇼킹했습니다. 갑자기 그 낮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네,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대요. 뭐라고? 연락사무소가 진짜 폭파됐어? 저는 이 생각을 그 전부터 뉴스가 나왔었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러다가 뭐 말겠지 했는데 진짜 터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공개를 하고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마지막 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자, 인도 중국군이 이제 그 6월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쇠막대기랑 방망이를 들고 그 주먹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좀 웃기죠. 왜 군인이 왜 주먹으로 싸워? 왜 쇠막대기로 싸워?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이런 국경 충돌은 되게 많았대요. 되게 많았는데 그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사망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총을 서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진짜 전쟁이 돼버려요. 진짜 전쟁이 돼서 서로의 굽힐 수는 없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설사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라끼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암묵적인 룰로 우리 주먹으로만 싸우자잉. 그리고 막대기까지만 쓰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삼국지 보셨나요? 청령 언얼도? 그 언얼도까지 등장했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언얼도 들고 막 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막 총을 쏘아서 이렇게 2명인가 인도군 2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랑 중국이 사이가 안 좋겠죠. 아시다시피 중국이 인구가 아마 몇이죠? 12억인가? 그리고 인도가 인구가 11억 5천만인가?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1등, 2등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서로 비슷한 나라죠. 다 국경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공장 이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나라면서 네, 그래서 인도가 중국을 갑자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런데 인도에서는 핸드폰을 팔고 있는 게 화웨이 같은 핸드폰이 많았습니다. 중국 화웨이 핸드폰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불매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사히 맥주 불매 운동 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무슨 핸드폰을 쓸까요? 네, 바로 우리 삼성 핸드폰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에 공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라는 시장을 우리나라 그 코리아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라는 시장을 저는 되게 크게 보고 있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이제 인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인도에 혹시 놀러 가서라도 어글리 코리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좀 없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싸우면서 한국 스마트폰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것들도 이제 다들 한국 거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중국을 쓰다가 중국 거 쓰지 말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도 인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대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중국과 이 국경이 안 그어진 곳 있죠, 지도에. 여기가 국경이 제대로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저기서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국경이 제대로 안 정해놨기 때문에 맨날 싸운대요. 여기가 내 땅이다, 저기가 네 땅이다. 근데 서로 절대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 안 그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지도에 줄이 안 그어져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 이렇게 줄만 그어놨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 위로 가면 갈수록 인도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네, 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사람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되게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그 인종차별 비슷하게 받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닮았다고. 네, 그런 일이 있군요. 그래서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네요. 세계 2위. 13억 8천만 명이고 중국이 14억. 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 삼성이 진한 파란색이에요. 이게 점유율이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항상
샤오미보다 밑에 있었죠. 그런데 샤오미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성은 올라가서 마켓 셰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인도에서 1등을 차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짧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2부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1부가 좀 길었네요. 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